PPV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3명의 팀 WCW의 상대로 2명의 아웃사이더즈만이 공개되었을 뿐 여전히 제3의 멤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단지 대외적으로 베일에 쌓인 서드맨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만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에 반해 프로모션 내부에서는 극적인 메인 이벤트 연출을 위한 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이었다. 특히 케빈 내시는 이 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메인 이벤트의 엔딩 시퀀스를 고안해낸 사람이었고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PPV의 데미로 사용되어 많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내시가 고안한 엔딩의 골자는 예고에도 없던 호건이 갑작스럽게 메인 이벤트에 등장하여 모두를 속이고서 터닐이라는 빅 서프라이즈를 선사하는 것이었다. 내시는 이벤트 전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는 호건이 등장할 경우 팬들은 본능적으로 그가 팀 WCW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믿을 거란 점을 알고 있었다. 엔딩을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밝힌 그는 그것을 두고 많은 고심을 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내시는 이벤트가 열리기 2-3일 전 스캇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아이디어가 어떤지 폴과 생각을 주고받으며 엔딩에 대한 상의를 나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매치 도중 렉스 루거가 부상에 의해 실려나가면서 경기가 자연스레 2대2로 진행되는 점과 이후 그들이 마초맨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신호로 호건이 등장하는 스토리를 스캇에게 전달했다. 이 계획을 전해 들은 스캇은 아주 마음에 든다는 의사를 표하며 내시의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시점까지도 호건이 자신에게 부여된 부킹을 거부할 우려가 어렴풋이 피어나고 있었다. 비숍은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한 발 앞서 그에 관한 비상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비숍이 차선책으로 준비한 서드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초기 구상과는 무관한 백그라운드를 지닌 스타, 스팅으로 내정되었다. 스캇 및 내시와 계약을 맺었을 무렵 비숍의 초기 구상은 아웃사이더즈를 앞세운 인베이전이 아닌 리벤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WCW에서 천대받던 두 선수가 경쟁사에서 스타로 떠오른 후 과거에 자신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단체를 상대로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앵글, 그것이 비숍이 스토리라인으로 접목하고자 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침략자의 스토리가 히트를 일으키고 판이 점차 커지자 자연스레 팬들이 인식하는 인베이전 앵글로 메인 스토리를 전개했다. 이에 비숍은 WWF 출신의 외부인들이 WCW를 침략하는 각본을 골자로 하여 과거 WWF의 거대 스타였던 호건을 아웃사이더즈와 함께하는 서드맨으로 내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터니를 망설이는 호건을 언제까지나 지켜볼 수만은 없었고 그에 따라 호건을 대신할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버프 배그웰은 대시 애떠 빛이 1996이 다가오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비숍이 라커룸을 들어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스팅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라커룸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 스팅은 제게 다가와 비숍과 나눈 대화 내용을 일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비숍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터닐로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2명뿐이라고 말했어요. 그중 한 명은 호건이고 다른 한 명은 스팅이라고요. 비숍이 스팅에게 그 제안을 먼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스팅은 그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스팅은 그와 같은 전개에 위한 성공 여부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 스토리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서드맨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비숍은 실제로 최후의 순간에 호건이 서드맨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스팅을 그 자리에 내세우려는 비상책을 착실히 마련해 두고 있었다. 호건이 부킹을 포기할 경우 그 못지않은 파급 효과를 안길 서드맨이 필요했고 그러한 존재는 스팅밖에 없다고 판단한 비숍이었다. 또한 호건이 아웃사이더즈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구상한 외부인들의 백그라운드, 즉 WWF 출신 여부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못했다. 훗날 스캇볼은 서드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는 서드맨으로 브렛 하트를 떠올린 후
FA 신분이던 히트맨에게 전화를 걸어 WCW로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던 일화를 꺼내놓았다. 이와는 별개로 TPV 직전까지 서드맨이 누구인지를 비숍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판스카슨 메인 이벤트 직전에 스팅이 서드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링에 올랐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아울러 스팅이라는 말에 적지 않게 실망했던 당시 감정을 되뇌기도 했다. 그는 스팅이 WWF 출신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그가 서드맨을 맡을 경우 인베이전 앵글의 임팩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참고로 브렛은 스캇이 건넨 제의를 거절했는데 이 제의는 비숍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에 WCW가 진행한 정식 영입 움직임과는 무관했다. 호건은 그 당시에 대해 2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남겼다. 그는 비숍에게서 서드맨이 스팅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이를 반대하며 자신이 서드맨이 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당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상태였다고 밝힌 호건은 자신이 최고의 힐이 될 수 있다고 여겼었기에 서드맨으로 합류할 결정을 내렸었다고 전했다. 사견입니다만 몇몇 레슬러들이 과거를 회상할 시 각각의 시점과 상황에 따라 상반되거나 상이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여러 개의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하며 더블 체크를 통해 정보 공유에 혼선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CW의 의상 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을 담당했던 특수효과 아티스트 앤드레 프레이타스 역시 스팅이 서드맨으로 고려되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비숍과 함께 서드맨 스팅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두고서 논의를 나눈 바 있었다. 어느 날 비숍이 로어카드 레슬러인 제프 파머의 사진을 들고 와 그들의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때 도플갱어 스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호건이 서드맨으로 투입되면서 이 아이디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과정은 폐기되었다고 전했다. 참고로 비숍이 수많은 레슬러들 중에서 제프 파머를 특정한 이유는 스팅과 피지컬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 파머는 NWO 스팅으로 등장하여 실제로 팬들을 속이는데 투입되기도 했다. 선뜻 믿어지지 않겠지만 TPV 배시 앳더 비치가 시작되는 순간까지도 비숍은 여전히 플랜 B, 즉 서드맨 스팅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만큼 호건을 중심으로 한 상황은 확실치가 않은 상태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촉박한 시간을 더욱더 재촉하고 있었다. TPV 당일 오후 이벤트가 열릴 장소인 데이토나 비치의 오션센터에서 내쉬는 비숍을 만났고 그에게서 현재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다. 호건이 인근 설리번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알린 비숍은 그 시점까지도 그의 서드맨 등장이 불분명한 상황인 점을 공유했다. 한편 TPV 시청자들과 현장 팬들은 물론이고 WCW 자체 제작진들 또한 서드맨의 신원에 대해 무수한 추측을 내놓고 있었다. 현장에는 WCW 제작자 제이슨 더글라스도 있었다. 그날은 그가 WCW 제작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PPV 이벤트 데이였다. 백스테이지에서 현장 업무에 참여하고 있던 그는 스태프 중 한 명인 릭 센처와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릭이 서드맨은 브렛 하트일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고 그 말에 더글라스는 브렛 하트라니 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서드맨의 신원은 WCW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채 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실제로 비숍과 호건, 그의 에이전트 영, 스캇, 래쉬, 설리번, 스팅, 그리고 프레이타스를 제외하면 서드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숍과 설리번은 가장 현실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철저한 비밀을 유지했고 심지어 중계진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 정보 보안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수의 인원들조차 당시까지 확정된 서드맨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못했다.